수리물리 2 16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하다가 말았는데 시작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가 2파이인 2파이인 경우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는 뭐 어떤 우리가 주기함수, 파동이나 진동을 다루려고 해도 이게 2파이 주기를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런 특별한 주기를 가질 이유가. 그래서 임의의 주기를 갖게 되는데 그 임의의 주기를 갖는 그 펑션을 어떻게 푸리에 시리즈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게 이제 할 일이고,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주기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아니면 언급 약간 하고, 그 여러분들이 2파이 주기가 2파이일 때 적용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 주기를 임의의 주기를 2L이라고 하고요. 그 주기가 이제 2L인 2L인 어떤 이제 함수들은 사인, 코사인 함수들은 이제 코사인 알파 x, 뭐 사인 알파 x 또는 이제 익스포넨셜 i의 알파 x, 이것들의 컨비네이션인데, 여기서 갖는 알파 값이 알파의 조건을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2파이의 주기를 가지려면, 아니 2파이가 아니라 그 2L의 주기를 가지려면 이게 x 이퀄 0일 때랑 x 이퀄 2일 때, 2L일 때의 값이 같아야 되죠. 펑션이 같으려면 이 안에 있는 인수가 같아야 되고, 2파이 이것이 이제 2파이랑 2파이의 그러니까 이게 알파 x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저 알파에다가 x가 이제 이만큼 이동을 했을 때, 2L만큼 이동했을 때 이 값이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이제 얘가 반드시 주기가 2L을 만족을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정수고요. 정수, 모든 정수죠. 모든 가능한 정수. 그리고 알파 값은,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파이 n 나누기 l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코사인 사인 함수의 그 시리즈로 전개를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n이 1, 여기가 이제 n 이퀄 1이고 n 이퀄 2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경우는 n 이퀄 마이너스 값을 넣을 필요가 없죠. 코사인 함수는 어차피 이분 펑션이니까. 그 다음에 사인의 경우에도 역시 n 이퀄 1, n 이퀄 2, n 이퀄 3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시리즈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익스포넨셜 함수로 쓰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i, 여기 익스포넌트가 i의 n 파이 x 나누기 l 이런 꼴이 될 것이고요. 이때는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다 쓸 수가 있겠죠, 정수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수들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an은 계수들은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하면 되고요. 하면 되는데 직접 한번 해보세요. 각자 해보기. 각자 유도해 보시고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반복을 안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L 주기 한 주기에 대해서 fx에다가 코사인 함수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bn의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데 똑같으니까 그대로 쓰고 코사인 대신 사인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n의 경우도 유사하게 이 경우는 2L분의 1 하고,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fx하고 여기에는 익스포넨셜이 들어오겠죠. n 파이 x 나누기 L 하고 dx.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반복을 안 할 텐데, 거기 있는 이그젬플은 예제들을 각자 풀어보시고요. 풀어보고 여러분들은 꼭 해보세요. 그리고 자,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자, 오늘은 내가 뿌리의 7장을 마치려고 해서 사실은 반복되는 것들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2분, 이건 이제 유용한 관계인데, 이제 함수가 2분이나 오드 펑션이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얘가 지금 단순하게 된 2분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우함수, 오드 펑션, 기함수라고 하는데, 더 좋은 번역이 있을 건데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얘는 대칭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2분이라고 하는 놈은 얘가 f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f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드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반대로 엔타이 시메트릭 그러니까 얘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를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게, 내가 채점을 하고 보니까 채점을 하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코로나의 영향인지 아주 잘 받더라고요. 평균 점수가 여러분들 나이보다도 어려요. 중학생 나이에요. 아주 놀랐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아이고 잘못 그렸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게 정확히 좌우 대칭인 거를 우리가 이 이분 펑션이라고 하고, 좌우 반대칭인 경우,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그림이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걸 오드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푸리에 시리즈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면은 이제 원래 fx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걸 뭐 우리가 대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대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코사인의 어떤 함수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넣어도,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자기 자신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죠. 사인 함수의 경우는 얘를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함수 자체가 부호가 바뀐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채점을 하고 나서 내가 좀 충격을 먹었고, 충격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해도 여전히 충격이에요. 수리물리가 1학년으로 내려온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어렵긴 어려워요. 2가. 어쨌든 자, 그런데 이게 이분 펑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 펑션이 되려면 자, 이게 이분 펑션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게 사인 함수의 개수가 다 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펑션이면 이제 f의 마이너스가 fx가 돼야 되는데, 요식 별표식, 요거를 별표식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은 이게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넣으면 되죠. x 대신에 전부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되는데 전부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자, 이게 근데 fx랑 같아지려면 얘들은 각각의 시메트릭한 대응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얘는 이제 얘랑 같고요. 왜냐하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안에 인수가 마이너스가 돼도 함수가 똑같으니까, 원래 기함수니까. 근데 얘들은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걸 만족을 하려면은 이 경우는 B1, B2 이런 게 전부 0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싹 사라지고 얘들은 싹 죽이고, 자, 코사인 함수는 이제 우함수 이 이분 펑션은 코사인만의 시리즈로 될 것이고요. fx는 2분의 a 여기만 쓰면 되겠죠. 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요것만 있겠죠. 자, 근데 오드 펑션의 경우는 반대로 얘가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은 얘가 만족을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A0, A1, A2 이런 것들이 전부 0이 돼요. 자, 그래서 fx는 사인만의 함수로 우리가 그냥 간단히 이렇게 씁시다. bn의 사인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0절은 각자 한번 보시고요. 요거 잠깐만 얘기를 하면 무슨 시어렘이 하나 있는데 잠깐 여러분들이 이게 현 단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언급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어떻게 파르시벌 시어렘이라는 거 있는데 fx가 얘의 함수를 다시 쓰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씁시다. 2분의 a0 더하기 서메이션의 n 이퀄 1의 an 코사인 L분의 n 파이 x에다가 더하기 bn의 사인,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1에서 무한대까지지. 자, 이렇게 쓰고요. 어떤 시어렘이 있냐면은 이거 사실은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이는 건 각자 해보시기로 하고, 예전에 사인, 코사인이 곱하기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 걸 한 적이 있죠. 우리가 푸리에시를 좋아할 때 그걸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이 fx의 크기의 제곱을 평균을 해요. 평균 한 주기에 대한 평균, 이걸 계산을 하면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fx의 제곱 이퀄 한 주기니까 2L분의 1을 한 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이제 복소수가 아니라 실수니까 사실 그냥 제곱을 해도 되는데 fx의 이거의 제곱, 나중에 이제 익스포넨셜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다음에 이 값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걸 제곱을 하면 이 전체의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요거에 일단 가로를 치고 이거 한 번 나오죠. 자, 이거에 대가로를 쳐야겠어. 대가로를 치시고 곱하기 이거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한 번 더 곱하면 너무 크니까 좀 줄여서 자, 이걸 한 번 더 곱하면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곱을 다 더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 사인, 코사인이 서로 다른 것끼리는 한 주기에 적분하면 0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아마 하실 거고요. 못하면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결국엔 뭐만 남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이제 요 n과 요 n이 같은 인덱스가 아니죠. 다른 인덱스 모든 가능한 컨비네이션이 있을 텐데 결국엔 같은 것끼리만 살아남고 얘가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a0의 제곱에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을 한 주기에 대해서 평균을 하면 2분의 1이 돼요. 2분의 an 제곱 더하기 2분의 bn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이는데 뭘 보이면 되는 거냐면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이게 한 주기에 대해서 사인 L분의 n 파이 x 그 다음에 코사인끼리 할까요? 먼저 코사인을 한 것은 하고 한 번 더 곱하기 코사인 L분의 n 프라임의 파이 x는 dx 한 것은 0이 되는데 n하고 n 프라임이 다를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사인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 한 거는 전부 다 무조건 0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하나는 코사인을 이제 했다고 쳐요. 코사인 프라임이죠. 자, 이걸 하면 얘는 항상 0이에요. for n이 n하고 n 프라임. 자, 이걸 이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는 이런 거죠. 남는 거는 이게 n이 n 프라임하고 같을 때는 여기서 같을 때는 이게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2분의 1이 돼요.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을 평균하면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for n equal n 프라임. 자, 이걸 이용을 한 거예요, 전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평균은 자, 이 평균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를 우리가 컴플렉스 시리즈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사실 간단한데 n이 cn에다가 exponential in 파이 x 나누기 l인데 이 경우에는 이것이 크기가 전부 cn이죠. 이게 각각의 크기가 전부 cn이 돼 갖고 왜냐면 이거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요 함수의 크기는 1이죠. 익스포넨셜의 i 알파 임의의 값에 대해서 얘는 항상 1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하게 되면 cn 제곱이에 대한 평균 값 cn 제곱을 다 더한 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익스포넨셜 여기서 우리가 쓴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2L분의 1의 인티그랄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익스포넨셜 i의 n의 마이너스 n 프라임의 파이 x 오버 l은 px는 이거밖에 없어요. 델타의 n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또 그 어떤 이유에서 completeness rel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부르느냐를 이야기하려면은 좀 길어질 것 같고 이 completeness는 나중에 수리물리 고급 수리물리나 아니면 양자역학을 배울 때 배우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부른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절의 마지막 장인데 이게 유용할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유용해요. 뭐 유용하다는 게 나중에 써먹으면 유용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유용한 경우를 오늘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푸리에 시리즈가 아니라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나타낸 거냐면은 그 피리어딕 펑션의 주기함수의 그 디스크리트 셋, 그러니까 띄엄띄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주기가 있는데 주기가 오메가라고 합시다. 오메가가 있고 기본 주기가 오메가가 있어요. 여기는 뭐 그 길이로 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진동수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시간으로 치면 첫 번째 진동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동수가 있고 세 번째 진동수가 있고 이런 n 오메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그 하모닉스라고 하는데 하모닉스 이런 이제 주기가 이제 우리가 주기로 따지면은 한 2L짜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메가가 2L짜리가 있었고 이게 L이 있었고 뭐 3분의 2L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거꾸로 쓰면 그러니까 2L에 n 나누기 n 뭐 이런 건데 이 피리어딕 펑션에 대한 이제 디스크리트 셋이다.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이제 이 값들이 띄엄띄엄 어떠한 특정한 값들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기를 갖는 주기가 이렇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셋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얘가 디스크리트 셋이 아니고 컨티뉴어스한 스펙트럼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진동수를 나누는데 진동수를
이런 특정한 진동수, 기본 진동수의 하모닉스가 아니라 특정한 기본 진동수의 하모닉스가 아니라 모든 가능한 그러니까 모든 프리퀀시가 다 있는, 여기서 프리퀀시라고 하는 건 꼭 뭐 시간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어. 물리적으로 뭐 시간에 대한 거를 다루긴 하지만 많이 거꾸로 이제 웨이브 넘버를 다룰 수도 있고요. 그 파장의 역수에 해당하는 것들. 근데 만약에 이게 어쨌거나 그 제한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이것과 같은 질문인데, 우리가 어떤 함수의 푸리에 시리즈에 해당하는데 푸리에 시리즈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러니까 피리어딕하지 않은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주기성이 없는 함수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뭐 주기성이 없는 걸 왜 다뤄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지만, 극한으로 가면 결국 주기성이라는 게 안 보이거든요. 주기가 결국 0이 돼 버려 갖고 기본 단위가, 자, 뭐 그런 경우인데, 주기 0인가 무한대인가, 거꾸로 얘기하면 주기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주기가 무한대로 되는 거죠. 또는 기본 하모닉스가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또는 이게 같은 말인데 이게 결국은 기본 결국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을 갖는다는 뜻이죠.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익스포넨셜을 쓰는 게 가장 편한데, 일단은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그 푸리에 시리즈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익스포넨셜 함수가 아니라 그 컴플렉스 폼 있죠? 컴플렉스 폼을 먼저 우리가 배운 거를 써보면은 이제 fx가 이런 거였죠. 그 마이너스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cn의 exponential i n pi x 나누기 l인데, 여기서 물론 개수들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존재하고요.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i n pi x l dx 이렇게 주어지고, 자, 이제 이 위에서 했던 이 질문들, 퀘스천들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L이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주기가 0으로 가는 거죠. 주기가 무한대로, 자꾸 헷갈려요. L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디스크리트 썸이, 디스크리트한 서메이션이 더하기가 시리즈 서메이션이 뭘로 바뀌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적분할 때 그 적분을 할 때 사실은 아주 무한히 잘게 쪼개 갖고 그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데, 저기 시험 문제 채점을 하고는 이거 설명해 줘야 되겠다,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막 드는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하는 게 사실은 이제 무한히 잘게 쪼갠 다음에 그 시리즈 썸을 하는 거잖아요. 전체의 그 각각의 사다리꼴의 면적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직사각형의 면적을 충분히 작게 하면은. 자, 그래갖고 이 디스크리트 썸이 결국은 인티그레이션 적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적분이 바뀌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cn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제 컨티뉴어스한 함수에 그 n 대신 이제 새로운 이제 알파라는 그 변수를 넣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서메이션은 이게 인티그랄의 d 알파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과를 쓰면 얘는 define 그러니까 정의예요. definition of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 하니 fx가 서메이션 그 푸리에 시리즈 서메이션 대신에 인티그레이션이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g 알파의 익스포넨셜 i 알파 x dx. 자, 이게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정의고 그 원래 푸리에 시리즈의 그 계수에 해당하는 cn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g 알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g 알파를 구하는 게 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얘가 이렇게 돼요. 2파이가 붙는데 이 2파이가 왜 붙는지는 사실은 볼 수가 있는데 그 보이는 건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자,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dx 여기 위에를 잘못 썼네. 여기 dx가 아니라 d 알파. 자, 이거는 사실은 그 여기 요거하고 이제 동일한 거고요. 요걸 확장한 것이고요. 이 계수에 해당하는 게 이게 이런 두 번째 관계가 되겠고 이거는 우리가 뭐 인버스 역으로 하는 거라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 한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거기에도 있는 example 1번이고 어떤 함수가 있고 이 함수는 아주 간단하게 1 아니면 0인데 1 또는 0이에요. 언제 1이냐면은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0이 그 나머지에선 0이다. 자, 이건 주기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끝나는 함수예요. 자, 이렇게 생겨서 이게 x고 이게 y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이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나머지에선 다 0이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1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대로 끝나는 함수니까 이거는 non-periodic 펑션이죠. 자, 이거를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건데 얘는 그 fx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g 알파를 구하는 건데 g 알파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1/2파이 하고 인티그랄에 이게 그 fx가 사실은 제로가 아닌 데만 따지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에서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하고 그냥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알파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dx.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우리 적분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적분이 가능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i 알파 분의 1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알파에 x의 1에서 1 값에서 마이너스 1 값을 뺀 거 x가. 자, 그러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싹 뒤집을 수가 있고 i 알파 분의 1에 2의 i 알파에서 2의 마이너스 i 알파 이게 뭐랑 같아요? 이게
알파분의 2의 사인 값하고 똑같죠. 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가 파이 알파분의 사인 알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거꾸로 얘를 이제 다시 이 값을 여기에다 넣으면 따라서 fx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그 파이가 숫자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알파분의 사인 알파 d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재미난 거는 뭐 빠졌지? 알파 x 사인 알파의 맞죠? 그렇죠? g 알파 뭐가 빠졌지? 이게 빠졌죠? 익스포넨셜에 i 알파 x 이거 빠졌죠.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이 함수 값을 알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전부 1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f1이 이 값이 1인데 f0를 씁시다. f0가 1인데 이 값은 사실은 뭘 넣으면 되면 x에다가 0을 넣으면 되니까 x에다 0을 넣으면 이 값이 1이 돼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파이분의 1의 인티그랄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1이 된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적분 값을 아는 거죠. 이 적분 값이 이걸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건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 값이 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 정적분이 그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적분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얻어낸 거죠. 얘가 이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으로부터 우리가 정적분 값을 요 정적분 값을 얻어내는 부산물이죠. 일종의 부산물을 얻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여기까지.